2019년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린 바이러스 코로나19. 한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저희 동아리 비정상회담에서는 나라별 코로나19 대응 방법과 한국의 사회적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2월 23일부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김강희 보건복지부 차관이, 오후에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오전 브리핑 대신에 오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 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입니다. 3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 및 개인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상황에 대해 유럽 각국 및 미국 등의 주요 외신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대처 방안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빠르게 잘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강대국 미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미국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인명 피해가 엄청난 형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미 12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총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미국의 7분의 2가 넘었으며 20에서 25만 명 이상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은 아직 1차 대유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2차 대유행이 찾아와 진행 중이며 3차 대유행까지 시작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후 각종 정부 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치를 긴급히 실시하고 응급진료나 식료품 구매 외에는 집에 머무는 자택 대피령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코로나 사태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며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며 미국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미식품의 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등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으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 봉쇄 조치가 시행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불태우고 구호를 외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채 대규모 반대 시위들을 벌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3차 대유행이 12월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권고하며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절반도 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백신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와 같은 연말 행사로 인해 내년 3월이면 하루에 3,000명 이상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인종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미국이니 그만큼 큰 피해를 보이고 있네요. 얼른 백신이 상용화되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본은 코로나 확산 이후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코로나의 증가세는 발병 초기 시민들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초기에 제기되던 문제는 일본의 코로나 검사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중 중증 폐렴으로 의사의 요청이 있거나 여행 이력 혹은 양성 환자와의 접촉이 있어야만 검사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37.5도 이상의 발열이 나흘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쯤 되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준으로도 사실상 중증 환자라고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도쿄의 이케부쿠로의 의사 오타니 요시오의 발언에 따르면 심지어 산소 마스크를 끼워야 하는 중증 환자조차도 검사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기 일본의 미흡한 대응들은 엄청난 확진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 적절한 대응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본에서도 얼른 검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절한 대응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 번째, 대만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대만은 2003년 사스 경험을 통해 재정비한 전염병 통제 관련 시스템 및 법정 기반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질병의 해외 유입 통제, 방역 물자 관리, 검역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조치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전개하였습니다. 대만은 코로나 대유행 한 달 전부터 강력한 국경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1월 말 우한 주민의 대만 입국 금지를 시작으로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으로 금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2월에는 단체 여행객의 중국, 홍콩, 마카오 출국 및 야한 간 일부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하였고 3월 19일부터는 거류증, 외교 공무 증명서 및 비즈니스 이행 증명서 소지자와 기타 특별 허가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대만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 국민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연락처 및 건강 상태 허위 기재 누락 등 부정확한 검역 통지서 작성의 경우 전염병 방지법에 근거해 최고 15만 NTD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같은 선제적인 방역 성공으로 대만은 현재 200일 넘게 국내 확진자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입국 제한과 효과적인 방역이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달성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다시 한번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영국은 어떤 대응 방법을 보이고 있나요? 영국은 전 지역에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4주간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12월 19일 영국은 수도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남동부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영국 런던과 켄트 지방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확산력이 70%나 더 빠른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리스 존스 영국 총리는 기존 3단계 대응 조치로는 최근 런던과 인근 지역에 빠르게 확산하는 변종 바이러스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일부터 영국 인구의 약 3분의 1인 1,8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런던과 동부 지역에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봉쇄 명령이 내려진 지역은 병원, 약국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문을 닫고 주민들은 20일부터 2주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보다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니 우리 한국 국민들도 이를 인식하고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영국 등 세계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이번에 겪게 된 경기 침체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되거나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줄이면서 생긴 침체이므로 당연히 기업과 가게 모두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의 위축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어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섹터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수출입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급심한 경기 침체 국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되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는 실업의 문제와 생계 유지 문제 또한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우리 경제에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3월부터 시작되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이며 젊은이를 둘러싼 노동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봐도 10월 기준 국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42만 1천 명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경기 침체와 같은 직접 볼 수 있는 고통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신적 고통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코로나 우울증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장애인과 노인, 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빨리 스며들며 더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하기만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일상의 빈자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빈자리는 실제로 국민들의 우울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9월 달에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3분기 결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 지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상 저희 비정상회담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